네, 4월 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숙의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울음과 함께 양손을 모으고 시민들의 응원을 받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신데요. 지금 현재 민주주의자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정당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살아서 만났어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그러니까요. 아침 웃으면서 시작해야지. 네. 오시는 분들도 행복하세요. 맞아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김상우 의원님이 행복전도사가 되셨어요. 뭐 당내에서 미운 오리 새끼고요. 그래도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네. 지난 123일 과정에서 의원님을 쭉 관찰을 했던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표정이 나빠지시거나 네. 예, 결코 침울해하시거나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기쁘게 예,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우는 건 혼자 울어야 되고요. 예. 웃는 거는 같이 웃어야 돼요. 지금도 생각하시면 네. 그 지난 4월 4일 광장에서 그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화면 먼저 함께 보고 지나갈까요? 일단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례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윤석열을 파면한다.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탄핵 전국에는 제가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네. 하지만 정치인들은 다르죠. 이런 사회 갈등 상황에서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을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 선동을 해버리면 네.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탄핵 전국에서 좀 정치인들이 이런 시민들의 행동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 당 의원님들이 탄핵 반대 집회 가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너무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네.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날은 탄핵 선고 날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시민들을 제가 가서 마이크 잡은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순수히 예. 정말 역사적인 날이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고귀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부터 보면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럼요. 예. 가까이는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도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제라는 것이 뭡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한 천황 독재입니다. 네. 사실상 예. 엘리트주의 독재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말 예. 그대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정복귀가 아니었어요. 예. 민주공화정을 제일 처음 그렇죠. 예. 백성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일제 시대부터 시작했었어요. 예, 임정에서부터 시작된 근데 거죠.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 87년 민주헌법에 네. 이르러서야 겨우 결실을 맺은 겁니다. 40년 이상 투쟁을, 피를 흘린 투쟁을 예. 통해서. 근데 그 87년 헌법도 되돌려 보면요, 국민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예. 시민들이 우리 10월 항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또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전두환 독재자가 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주기 싫었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 끝까지 몰려가 버리니까. 예. 그렇게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선배 세대의 피로 만든 민주주의고요. 네. 세계사적으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 가치 있게 장기간 투쟁했고 일관되게 투쟁해서 얻어낸 맞습니다. 성취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성취 결과를 우리 사회가 이제 온전히 받아들여서요, 우리 사회의 최대 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1항에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 제일 먼저 나와요. 이번 그 결정문에도 제일 먼저 결론에 나와요. 1번 왜? 제일 먼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수호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회의 내재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보수주의자라면 네. 가장 분개하고 가장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수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예. 그래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진짜 보수예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 민주주의가 보수가 만든 대통령이 망가뜨렸어요. 책임도 져야 되고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탄핵만 국회에서 탄핵 의결만 하면 좀 수월하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 뿌리가 너무 잘못된 뿌리가 깊었어요. 예. 도리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음모론이 나돌고 예. 서로를 더 적대시하는 진영 논리가 공고해지고 옳고 그름은 고민 없이 오로지 승패 전쟁으로 다시 치닫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실질적 법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해 버렸어요.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법원과 검찰은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맞는가? 네. 저도 법조인 출신으로서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참담하고 국민들께 송구했습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네. 당연히 파면 인용, 전원 인용 나와야 됩니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당연한 상식이 당연한 정의가 통할까를 불안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제가 그 때문에 당연히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죽을 때까지 다시 간다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요. 그 얘기를 뭐 단식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이제 거리로 나도 그런 마음이지만 거리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네. 선동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과정이긴 했는데 사실 정말 저는 좀 그 각오였어요. 뭐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네. 독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긴 시간 투쟁을 통해서 선배들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찾아야죠. 되찾는 방법은 뭐 4.19 혁명 또는 10월 항쟁 같은 그런 노력밖에는 다른 길이 없게 돼요. 네. 근데 우리 역사를 되돌려 보면요, 늘 시민들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참 아쉬운 대목이 뭐냐하면 책임을 지고 모범을 져야 할 자들이 희생하지 않았어요. 늘 대학생이 희생을 하고 고등학생이 희생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희생이 돼요. 네. 저는 그게 너무나 사실 역사를 볼 때마다 송구함이었고 안타까움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독재가 시작된다면 네. 최단시간 내에 빨리 정상 회복을 해야 되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그걸 자체를 또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독재가 당연한 게 돼버립니다. 네. 다시. 그러면 최단 시간 내에 원상대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좀 그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나 좀 간절했어요. 선배 절박했다. 세대들이 만든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또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저는 보수주의자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자라면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 가치를 반드시 수호해내야 합니다. 네. 최고의 내재 가치가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런 간곡함이 너무나 컸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지켜낸 것이 시민들이셨어요. 이번에도 시민들이 지켜냈죠. 시민들이셨어요. 예. 계엄의 날 계엄군을 앞에 막아선 것도 시민들이셨고요. 그렇습니다. 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제대로 실질적 법치가 기능하기 어렵다고 느껴졌을 때 실질적 법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또 모르게 몰라도 헌법재판관님들 눈치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 눈치 보는 와중에 야, 이거 우리가 만약에 부정의한 판결을 내리면 대한민국에 못 살겠구나라는 그렇죠. 압박을 주신 것도 시민들이세요. 맞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지킨 겁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든 시민의 희생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시민의 손으로 다시 지켜내는 순간이어서 그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어서 예. 현장에 나갔는데 저 예.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여러분들이 와서 인사를 주시는데 네. 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하면서 당원증 사진 보여주면서 아 정말요? 국민의힘 당원인데 저 네. 탄핵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보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탄핵 찬성 집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당원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하고 항의하는 분들, 얘기하는 분들 아, 여러 명 만났어요. 아 정말요? 저는 전부 그 뭡니까 그 전광훈 씨가 주관하는 집회에 왜냐하면 거기 뭐 또 전한길 강사가 나오는 집회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나가시니까 당원들은 사실은 전부 걸로 간 줄 이거는 알았어요. 당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보수주의자라면 더 나서야 됐어야 될 예. 일입니다. 예. 우리 뭐 저기 눈물 흘린 것 때문에 사실 또 당에서 엄청 욕 먹었는데요.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예. 왜 찬성 집회까지 가니? 예. 너무한 거 아니니? 아.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말씀드리지를 못해 여기까지 올라왔던 말이 예. 우리 당 당원들 중에도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탄핵 찬성 집회 가시는 당원들이 계시다. 그분들의 아픔은 그분들의 마음은 왜 우리가 헤아리지 않느냐. 네, 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 가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는 그래도 되고 네. 탄핵 찬성 집회 가서 가만히 구석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건 안 된다. 예. 그 말이 안 되는데. 왜? 예. 안 되죠. 예. 그렇죠. 아니 탄핵 반대 집회 가서요 헌법재판소 부숴야 된다 하고 여러분 봉기합시다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한마디 말이 없어요. 예. 당에서 비판을 안 해요. 대통령이 탄핵 당했는데도. 근데 전 탄핵 찬성 집회 그것도 선거 날 그냥 예. 마지막 가서 구석에 앉아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당 구경하고. 거긴 우리 당 당원들 도닥거리고 온 게 다예요. 예. 근데 그게 또 이만큼 욕을 먹어야 될 일인가요?